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2015년 11월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했을 당시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네. 가진 돈이. 이것저것 하다가 뭐 이렇게 돈도 날려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보태주셔서 27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와이프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3000만 원을 모은 상태였었어요. 네. 5700 가지고 부동산 투자, 5700만 원을 가지고 신혼집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또 예식장 예약까지 다 스드메 끝냈었어야 보통, 네. 됐어요. 아. 그 5700 가지고. 모든 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끝냈어야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원했었던 건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전세를 얻고자 했었는데 2015년도 당시에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만에 전세가가 빌라인데도 5천에서 한 7천만 원까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전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2명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부와 네. 집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쳐서 나 같은 선량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구나. 그리고 또 집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구나. 근데 남 탓한다고 변하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지금 없어요. 이 안 좋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잖아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첫 번째 목표로 집 100채 구입이라고 적었어요. 100채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이어리를 갖고 오셨어요. 예, 가지고 왔는데 네. 다이어리 엄청 꼼꼼히 쓰세요. 네. 여기 부동산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 계획으로 집 100채 구입이라고. 얼마나 집에 대한 한이 많았으면은 100채라고 적었겠어요. 네. 근데 목표는 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100채라고 적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그냥 내가 100채를 마련하기 위해선 내 집 한 채라도 먼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집 한 채라도 지금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점에 달려갔고 부동산 관련된 책들 막 잡히는 대로 다 읽고 그리고 특강이라든지 뭐 강연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 또 책에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네. 목표를 달성하셨을까요? 집은 100채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대신에 저는 주식도 하고 또 토지도 하고 또 뭐 코인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종류를 같이 하고 있는 재테크로서 몇 가지 종류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식하고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네. 그 부동산에서도 특히 이제 주거용뿐만 아니라 토지라든지 토지까지. 그 정도 하고 있고 또 코인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네. 요새 핫하다면 좀 핫한 종목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돈을 번다는 말도 있거든요. 혹시 유근용님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하는 데서도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내기도 하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장이든 상승기이든 가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락장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독서하시고 또 다양한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제 부동산 어떤 상황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내가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면은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품불패라는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실전 경험을 더 쌓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이제 경험을 좀 쌓아야 될 텐데 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면서 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원칙을 또 정했었어요. 네. 369 법칙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는 직장을 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직장 끝나고 6시에 끝나면 무조건 어느 한 지역 찍고 그쪽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369 법칙은 뭐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6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돌면서 최소한 9개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본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었습니다. 야, 그게 매일매일 하신 건가요? 네, 꾸준히 계속했죠. 야, 주말도 가리지 않고. 와, 그렇게 하면 모르는 지역이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서울 위주로 계속 열심히 했었었고요. 또 경제신문도 꾸준히 읽다 보니까 경제신문에서 어떤 지역이 어떤 발전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 어떤 호재가 있다 하면은 와이프랑 주말에 그쪽 지역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부동산 한 바퀴 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 겸 임장을 했었죠. 네,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재테크까지 넘어오셨습니다. 네. 혹시 지금 투자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 투자, 종잣돈 얼마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한 1,500에서 1,600만 원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게 들었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파트를 찾는 데 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처음에 투자를 했던 게 제가 행신동에 실평수 15평짜리 2억 800에 매입을 해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를 놨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리비랑 취등록세 다 들어가서 한 1,600만 원 정도로 처음 제 집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렇게 그 동네를 이제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또 친해지니까 급매 나온 물건들이 있으면 또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편 쪽에 실평수 17평짜리 좀 더 큰 걸로 갔네요. 아파트가 또 한 채 나온 거예요. 근데 2억 3,400인데 전세는 2억 2,500에 놔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 투자했던 것보다 금액은 좀 덜 들어갔죠. 그래서 한 3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행신동에 2채를 마련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혹시 몇 년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하셨군요. 맞습니다. 그 물건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팔았나요? 한 채는 처음에 제가 매입했던 한 채는 매도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매입했던 거는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이제 그 전세가 끝나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번 세입자분께서 4년 거주하시거나 매도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혹시 1,5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부동산을 갭 투자로 해서 1,500만 원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때는 또 오피스텔 해서 뭐 원룸이라든지 분리형 원룸 1,500, 2천만 원으로 또 이렇게 투자 그 붐이 또 일어났었더라고요. 강남 쪽에. 근데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 싹 들어가서 이제 실투자금이 3천, 4천 이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500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렵고 대신에 부동산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저는 지분 물건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지분 물건이 어떤 건가요 혹시? 이따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제 상속이라든지 또 증여라든지 아니면 공동 투자 또 이렇게 잠시만요. 갑자기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따 이야기하는 거 넘어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많이 해요. 지분 투자가 뭐냐면 이제 상속이라든지 또 증여라든지 또 공동 투자라든지 요즘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망하거나 아니면 돈을 이제 갚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1억짜리 물건이라고 하는 1억짜리 물건인데
뭐 5명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2천만 원 정도면은 제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20%씩이라면 네. 네네.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그 2천만 원에서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에 또 낙찰을 받아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유자분들에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또 가능하죠. 아,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네. 그럼 원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네. 분들한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꼭 네. 필요한 집과 땅이라고 하면은 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나는 처음부터 싸게 샀기 때문에 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협의가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 쪽이 아니라 자기 개발 쪽으로 네.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지분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공동 투자랑은 좀 다른 건가요? 공동 투자는 완전 다르죠. 네. 공동 투자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집을 5명이서 공동 투자를 해서 n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망한 거야. 네. 안타깝게도. 그럼 그 사람 지분만 경매 또는 공매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싸게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낙찰 받아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저랑 작가님이랑 같이 50대 50으로 네.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망했어요. 네. 근데 망해가지고 돈을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그렇죠. 때 누군가가 네. 이걸 경매를 받아서 작가님께 이거 지금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4천만 원 줄게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네. 한 3천만 원에 산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득을 좀 그러면은, 얻고 네.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아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혹시나 친한 동생이 물어봐요. 네. 작가님께 네. 지금 형 지금 집 사야 될 때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어떤 대답을 좀 저 드릴 같은 생각이신가요? 경우에는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대신에 지금 같은 뭐 더 하락한다, 또 뭐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측하기가. 그러면은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관리해 주시는 세무사님도 청약 넣으려다가 계속 실패해가지고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쳤다고 하면서 지금 후회하시더라고요. 청약이 안 되셨군요. 네, 지금도 월세로 살고 계신데 아내분께서는 계속 우리 그냥 집 사자, 청약하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 방법이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500만 원 가지고 처음 투자를 좀 시작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자산을 공개하신다면 얼마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지를 보고 네.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부동산 그 자산 하면은 이제 부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냥 전 순자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출이나 전세금 빼고. 네, 대출이라든지 전세금 빼고 만약에 지금 팔았을 때 또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토지거든요. 자투리 땅들. 그런 것들은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 우선 땅값도 많이 올랐고 이 땅값 오르는 게 제가 적게는 뭐 3배에서 또 많게는 10배 이상 또 아직 매도는 안 됐지만은 가장 많은 수익을 앞두고 있는 게 지금 46배 정도 돼요. 46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식과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토지의 가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 주식이랑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을 합쳐도 거의 46억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다면? 일단 100억이 넘는 거네요. 100억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비중을 좀 리밸런싱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규제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용 부동산들은 하나하나씩 매도를 하면서 주식과 토지 쪽에 계속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갭 투자로도 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주식과 토지의 수익률은 따라올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과 토지에 좀 더 공격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토지 같은 걸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제가 이런 환금성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네. 어떻게 해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매도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20%, 그리고 저는 80% 정도는 묻어 놓습니다. 묻어두는 네, 자산.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의 도로라든지 자투리 땅들, 네. 그런 땅들을 낙찰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해요. 그쵸. 네, 그러면 빠르게 수익 낼수록 어때요? 우리는 국세청과 공동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세청을 한 게 없는데 항상 내가 그 얻은 수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토지 투자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이유는, 또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은 높아지잖아요. 네,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은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땅값은 올라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세금은 더 낮아지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항상 그런 상상을 네. 하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묻어두기만 하면 네. 시드머니가 필요할까요? 다음 투자를 그렇죠. 하려면 그 돈은 어떤 식으로 좀 마련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정도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분 투자인 거예요. 토지든 주거용이든 지분 물건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내가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1,000만 원짜리를 만약에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시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800이나 900만 원 정도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액으로도 계속해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저는 지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